네, 국회 안에서 공수처 설치를 둘러싸고 논란과 공방이 아주 거셉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공수처 설치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와 인터뷰했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권은희안이라고 있죠. 이 그 기소권 문제와 관련해서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여기서 그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안,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 기소는 검사가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어제 이게 상당히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권은희 의원 바로 모셔서 이에 대한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의원님.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은 접하셨죠? 뉴스를 통해서. 네, 접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공수처 조직을 제도화할 때 가장 어, 첫 번째로 고민하는 부분이 우리 현행 법 체계상 검찰청 법에 의한 검사가 네.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각종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법 체계에 비추어서 음, 공수처라는 별개의 수사처에서 네. 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부분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하게 되고요. 네네. 그런데 이러한 검찰청법에 의한 수사와 기소의 권한은 입법 재량으로 검찰청법이 아닌 음흠. 검사도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결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공수처법에는 이 공수처에서 수사와 조사를 하는 검사와 수사관이 네. 검찰청법 및 군사법원법 그리고 사법경찰관의 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음, 수사와 기소 권한에 대한 규정을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입법내는 특검법을 찾아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아, 그렇죠, 텐데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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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특검에서도 예.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가 이 특검법에 따라서 음.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입법 재량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히 네. 정리를 하면 헌법에는 기소를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법, 아, 이 법에 그 그러니까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달리할 수도 있는 재량권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라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헌법에는 이 수사와 기소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음, 헌법적인 내용이 아니고 우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입법사항의 문제고요. 네. 그리고 헌법에 규정된 내용은 영장 청구권에 대해서 검사가 행사하도록 규정된 그 내용이 헌법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건 위헌이냐 아니라고는 이야기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 위헌 여부가 아니라 예. 기존 입법 체계에 예. 이게 입법 재량의 범위 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냐 음, 이런 부분이고 기왕의 그 특검법을 살펴보면 네. 입법 재량의 문제로 이 부분이 해소되어 왔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그러면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께 여쭤볼 사안은 아닌데 나경원 네, 원내대표는 또 판사 출신 아니십니까? 근데 네. 헌법에 지금 그런 게 없는데 왜 위헌이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아마 헌법에 나와 있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 때문에 네. 기소권과 수사권 전체에 대한 문제로 확대해서 오해를 하신 것 아, 같은데, 영장 청구권을 예, 확대해서 예, 예. 예. 근데 음, 특검법 역시 검사의 영장 청구권도 특검법에 특별 규정을 둠으로써 이 네. 부분을 해결을 해 왔고요. 예, 예. 공수처법도 그와 관련된 권한에 대해서 음, 공수처의 검사 내지 수사관이 이 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무튼 그 위원님의 이제 판단은 이거 위헌 소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런 말씀으로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위원님? 네, 기소권과 수사권에 음, 대해서는 음.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의원님의 안 기소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네,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는 걸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고 비슷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국민참여재판과 동일한 제도로 설계가 아, 됐습니다. 그러면 기소심의위원으로 한번 위촉이 되면 예를 들어서 임기가 있어서 뭐 1년, 2년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일반인 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
추첨을 통해서 위원회를 꾸려서 한 건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판단을 하고 해산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건가요? 예, 기존의 정부위원회는 네. 위촉을 해서 임기 동안 활동을 하고 해촉을 하는 그런 그렇죠. 방식으로 운영이 됐지만 네. 이와 달리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원의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네.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낸 후에 종결이 되고 예. 다시 다른 사건에서는 새로운 배심원단들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 기소심의위원회가 이제 그때그때 구성이 되는데 공수처에서 그 수사를 해서 이거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모든 건에 대해서 기소심의위원회가 소집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공수처는 제한적으로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네. 이상에 대해서 기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 기소가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백혜련 의원 안을 보면은 판검사하고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한해서만 공수처가 이제 기소권을 행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의원님의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것도 일단 기소는 대상이 이렇게 제한이 되는 건 그대로 따라가고 네. 다만 공수처에서 임의적으로 기소를 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네. 추가 절차를 그렇습니다. 하나를 더 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는 이제 그 개요는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그 다른 정당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한국당을 빼고요. 네. 그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공수처 안 외에 네. 지금 패스트트랙의 안건에 상정된 안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선거제 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 공수처 안에 대해서는 이 워낙 정당 간의 입장 차가 다 입장 차가 크고 네. 이 입장 차가 쉽게 좁혀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이에 반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네. 선거제 개혁안은 합의가 가능하고 합의하는 것이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기능 회복에 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를 한다라는 합의를 한다라면 네.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자, 그 의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그 일각에서는 선처리 방안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제 네. 개편은 처리 전에 사법개혁안부터 먼저 처리하는 그 방안이 나오는데 그건 안 되고 선거제 개편하고 동시에 처리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원칙은 일단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정말 합의가 안 되면 이거는 말 그대로 표결로 가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선언은 중요하지 않고요. 네. 예. 그 검경 수사권 조정과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합의한다라는 합의가 있다면 예,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선호를 따지지 않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을 해가도 좋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합의를 한다라고 만약에 약속을 한다면 네. 이걸 먼저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세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국당은 계속 끝까지 그 공수처 안에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이 의견은 지금 의원님의 개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당 안에서 공유된 의견입니까? 협의가 시작되기 전에 네. 예, 오신환 대표하고 이야기를 했고 네. 또 이러한 그 생각으로 협의에 임하겠다라고 유승민 대표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그 언론 묘사에 따르면 당권파라고 이야기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본적으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은 바른미래당 법안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전체적으로 갖는 그런 관점은 별로 없으시고요. 예. 다만 지금 각 당에서 법조인 출신들 중심으로 소신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나 아니면 무소속의 김경진 의원처럼 그런 사례처럼 저희 당도 법조인 출신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소신 의견을 내시는 분은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당권파라고 불리우시는 분들은 순서를 중요하게
하십니다. 그래요? 하지만 순서라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을 위한 순서이지 네. 사실 국민들에게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예,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것이 처리되느냐 음. 그리고 합의에 의해서 또 필요한 법안은 합의에 의해서 국회의 기능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근데 그 조금 전에 이제 선거제 개편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합의 처리한다는 약속이 있다면이라는 이제 전제를 까셨잖아요. 네, 근데 관련해서 저 얼마 전에 지금 유승민 그러니까 비상행동 대표로 맡고 계시죠, 유승민 의원께서. 네네. 유승민 대표가 어떤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하면 몰라도 이런 의견을 그 피력한 걸로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접한 바가 있는데 네. 정개특위에서 마련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 비상행동도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국회의 상황은 이게 만약에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네. 예, 마지막에 결국은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석수를 늘리는 방향의 합의 수정안을 제출을 할 것이고 그 합의 수정안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의석수 늘린다는 건 지역구 의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구석을 최대한 현재 상태로 유지시키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그러면 방식으로 결과적으로는 의원 정수 확대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합의 수정을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를 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것이 입장이고요. 유승민 대표와 변혁 의원들은 의원수 정수는 절대 늘려서는 안 된다. 네. 그 의원수 정수를 늘리지 않은 선에서 예. 이 선거제도 개혁의 표의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합의해서 네. 제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그를 위해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전체 정당이 합의해서 처리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합의하자라는 제안입니다. 절충과 합의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 선거제와 관련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이야기했던 공수처 설치한 것과 관련해서 좀 돌아가서 하나만 좀 확인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소권 문제 말고도 백혜련 의원안과 의원님 안간에는 몇 가지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수처의 어떤 검사나 수사관들의 임명 권한을 대통령이 갖느냐, 공수처장이 갖느냐 이런 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도 제기하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백혜련 의원안과 제 안이 별 차이가 없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그런 네. 언론 보도도 접했는데요. 예.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백혜련 의원안은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그 법안 전체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네. 저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범죄 수사에 그 대상으로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큰 차이가 있는 사실은 법안이고 이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사실은 법 이론적으로는 많은 그 문제를 제기가 되고 네. 그리고 현실 운용상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그리고 고난 집중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데 네. 백혜련 의원안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도 설계가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안은 독립성 보장이나 네. 아니면 권한의 남용에서 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도 보완까지 해서 제출된 법안이고 네. 그래서 제 바른미래당의 법안을 중심으로 이 부분은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알겠습니다. 입장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차이가 이제 명칭부터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냐,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냐 명칭도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네. 일단 이거 확인하고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어제 그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뭐 검찰은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나아가서 금융수사청, 마약수사청 같은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의원님은? 기본적으로 법 이론이나 법 현실에서 네. 이 수사처의 설치는 이런 식으로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범죄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적인 수사처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 수사청이 새롭게 나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약 범죄 수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또 부패 범죄 수사가 은밀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금융 범죄 전문적이어서 수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범죄 자체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어려운 영역의 범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다 전문화된 수사청을 만드는 것이 네. 수사청에 지금 신설되는 그런 경향이고요. 아,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도 부패 수사청이 만들어지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일부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패 전문 수사청이죠. 이것은. 네, 그렇죠. 이것을 만드는 것이고 또 필요하고 여력이 있다라면 대응이 보다 전문적으로 필요한 마약 수사청 그리고 마약 수사청과 같은 네. 또 금융 수사청과 같은 그러한 전문 수사청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